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일본은 이제 조선하고 우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당시 이제 권력자가 도쿠와 이에야스인데요. 이 쓰시마번, 지금 이제 그 대마도죠. 그 쓰시마번을 통해서 조선과 국교를 재개하고 싶다라고 이제 요청을 해오게 됩니다. 사실 조선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이게 전쟁을 겪은 당사자인데 이거를 국교를 맺어야 되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반대도 있긴 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임진왜란 때 끌려간 포로들을 송환을 해야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제가 있어서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1607년에 강화를 이제 맺게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때 막 우리가 당신네들이 약탈해간 모든 문화재 뭐 이런 사람들 포로들 다 송환해주면 뭐 해줄게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나 보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항상 왜구가 문제였던, 즉 일본이 문제였던 게 아니고요. 언제나 제일 적국은 이 함경도 지역에 있는 여진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진족과 일본이 만약에 동시에 침입을 해오면 조선의 입장에서는 방어하기 무척 힘들기 때문에 네. 적어도 한 군데하고는 항상 평화적인 관계를 맺어야지만 그 한 지역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하고 관계를 빨리 재개를 게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조선통신사 그러면 이제 일본으로 조선통신사를 보내면서 네. 문화교류의 활동도 하지만 또 일본이 그 조선통신사 와서 문화교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는 의학에 관련된 그 관심도 많았거든요. 네. 의사도 보내달라. 그래서 거기 안에 의사가 포함이 돼서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가서 일본에 가서 가는 길마다 길목마다 그 동네에 있는 의사들하고 토론한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이제 보면 일본 의사들이 조선의 의사들하고 같이 토론해서 뭘 배우려고 하는 이제 그런 아주 모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2회 때 봤던 허임의 침구 경험방 기억나십니까? 그것이 일본에까지 굉장히 퍼져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특히 오사카의 의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의서여서 일본 정부 자체가 조선의 선진 의서들을 원하면서 그중에서 친구 경험방은 항상 그 목록에 올라 있었고요. 또 동의보감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근데 조선은 계속 거절했는데 일본이 동의보감 탕핵편만이라도 보내달라고 한 편이라도 보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죠. 아니 이게요. 이게 역사적으로 왜 궁금? 김 선생님. 예. 이게 만약에 이제 임진왜란이 얼추 정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임금이 볼 때 아니 의방 유치가 없어졌구나. 그럼 막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의방 유치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게 뭐 복사본이 있었던 거 아니고 그럼 가서 좀 그건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얘기가 안 나왔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런 문화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 생각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일단 가장 급한 게 전쟁을 복구를 하는 건데 이 전쟁 이전으로 예. 그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먹는 거니까 먹는 거, 뭐 집을 짓는 거 이런 쪽이 급하고 이런 문화재에 대한 인식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방 유치가 없어졌으면 글쎄 뭐 나중에 뭐 의학이야 지금 어쨌든 그 의학자들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뭐 나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복구가 되겠지 또는 뭐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런 중요성에 대한 이익들이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걸 돌려달라든가 하는 이야기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아, 참 이야기 들으면서 임진왜란 때문에 한약의 위기를 맞은 건 뭐 싫지만 그래도 일본의 조선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된 건 사실입니다.